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거주 중인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늦지 않은 나이에 결혼을 했고 지금은 출산한 지 4개월이 된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토록 믿었던 남편에게 너무 큰 배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와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그 사이에서 아기를 갖게 되었다는데 도대체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제 사연을 읽어봐 주시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옳을지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 남편은 저보다 5살 연하이고 레슬링 선수를 하던 시절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잦은 부상으로 인해 결국 꿈이 좌절되었고 현재는 동네에 있는 헬스 트레이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아픈 기억 때문인지 남편은 일을 꾸준히 오랫동안 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들쑥날쑥한 남편의 수입으로 인해 가정이 위태로웠습니다. 결국 저는 100일가 지난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나서 살림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회복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회사로 복귀를 하게 됐죠. 그렇다고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었죠. 남편은 항상 제대로 월급을 가져다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면서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으면 저럴까라는 생각도 들고 본인의 마음은 오죽할까 싶어서 저는 항상 괜찮다고 오히려 남편을 위로했죠. 그렇게 매일같이 쳇바퀴 굴러가듯 답답한 일상이 지겨워져서 모처럼 주말에 쉬는 날을 통해 남편과 집 근처에 있는 공원으로 데이트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데이트를 즐기고 있던 중 시어머니께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주말이고 해서 밥이나 같이 한 끼 먹을까 해서 연락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자리를 옮기기로 했죠. 시어머니는 정말 마음이 착하셔서 그런지 때때로 저희들을 위해서 집안일도 도와주러 오셨고 맛있는 음식들도 갖다 주시고 정말 한없이 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시절에는 많이들 그렇듯 아주 일찍 결혼을 하시고 남편을 낳으셨기에 지금은 겨우 40대 중반밖에 되지 않으셨죠. 사회에 나가서 보면 저와는 거의 언니 동생 뻘로 보일 정도죠. 여하튼 시어머니가 계시다는 음식점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옆에 어떤 예쁘신 여성분과 같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으로 시어머니께 인사를 건네었고 옆에 계신 분은 시어머니의 친구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에게 연락을 하고 식당으로 오시던 길에 마주치게 됐는데 거의 5년 만에 얼굴을 보는 바람에 같이 식사를 하기로 하고 오셨다더군요. 괜찮냐고 물어보시는데 이미 같이 와서 계신데 뭐라고 할 수 있겠나요? 아무튼 뜻하지 않게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고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분은 사실 외모는 연예인에 견줄 만큼 상당히 미인이어서 놀랐습니다. 흔히 말하는 동안 연예인들처럼 40대 중후반의 나이이지만 사실 누가 봐도 30대 초반으로 밖에 보이지가 않았고 몸매는 군살 하나 없는 웬만한 20대 몸매 뺨치는 게 뒷모습만 보면 영락없이 완전한 아가씨였죠. 뭔가 나이가 많은 분인데 외모며 몸매도 저보다도 뛰어난 것 같아서 약간은 자괴감이 들었네요. 심지어 저는 애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 살도 제대로 못 뺀 상태라 괜히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은 남편의 사업차 5년 전에 프랑스로 이민을 가셨다가 고향에 대한 향수병 때문에 홀로 돌아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사시던 이 동네로 집을 얻게 되었고 산책을 하시다가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다네요. 그런 사소한 대화들을 하다 보니 주문한 음식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돌보느라 하루 종일 굶은 상태여서 너무 많이 배가 고팠죠. 그래서 뭔가 생각을 할 틈도 없이 제 앞에 놓인 음식들을 눈 감추듯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다가 아차 싶어서 고개를 들어보니 다 같이 저를 보는 듯한 기분에 너무나도 창피하더라고요. 심지어 시어머니 친구분은 뭔가 TV에서 보던 교양 있는 여자처럼 엄청 다소곳하게 천천히 음식들을 드시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시선이 가히 인상적이더군요. 뭔가 거지를 쳐다보는 듯한 기분이랄까요? 그러더니 누가 안 빼더먹으니까 천천히 먹으라고. 그렇게 급하게 먹으면 먹는 게 다 살로 가는 거라고 하는데 뭔가 비꼬는 듯한 말투여서 괜히 기분이 좋지가 않아졌죠. 누가 들어도 기분이 나쁠 만한 말투에 제 남편은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지금은 아이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때 못 먹어서 그런 거라고 말해주더군요. 와이프도 아기 갖기 전까지는 운동 꾸준히 해서 엄청 날씬했다고 했죠. 그러자 그분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듯이 임신한다고 다 저렇게 되나? 임산부라고 막무가내로 먹게 되면 이렇게 나중에 관리가 힘들어지지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기분이 너무 더러워졌고 더 이상은 밥맛이 떨어져서 수저를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시어머니가 아는 분인데 기분 나쁘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차피 오늘 잠깐 보고 나면 다시는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고 그냥 꾹 참고 넘어갔습니다. 뭔가 집에 들어와서도 아까 들었던 재수없는 말에 기분이 굉장히 불쾌했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거울을 보고 있자니 제 스스로가 한심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유 수유를 하는 중이었기에 제가 끼니를 대충 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렇게 아기를 위해서 당분간만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입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집안 청소를 하고 아기에게 모유 수유까지 하고 나니까 너무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남편이 마침 집에 들어와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하고서 식사를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음식을 차리면서 한두 개씩 집어 먹었죠. 그러자 그 모습을 보면서 식사 차려서 같이 먹으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못 참냐고 핀잔을 주더니 깊은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러더니 며칠 전에 만났던 어머니 친구분 말씀 듣고도 아무렇지 않았냐고 저를 건들더군요. 저는 그날은 제가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기에 그냥 대충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예전과 다르게 점점 저에게 온갖 트집을 잡는 것 같았습니다. 음식을 조금씩만 먹으라는 둥 이제 슬슬 같이 운동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결국 저는 분노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나도 내 자신이 창피하고 힘든 거 아는데 모유 수유하느라 그런 건데 왜 자꾸 건드리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제게 도리어 화를 내더라고요. 다른 임산부들도 전부 다 너처럼 살이 많이 찌냐고 묻더라고요. 사실 반박은 하지 못했지만 남편이 미웠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통통한 편이어서 저는 조금만 먹어도 엄청 살이 찌는 체질이었거든요. 그래서 처녀 시절에는 하루에 운동을 매일 2시간씩 하면서 겨우 몸매를 유지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관리를 못한 제 잘못도 있었겠지만 너무 서운했습니다. 저도 남편이 힘들어해서 회사에도 빨리 나가게 되었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집안 살림의 육아까지 너무나도 많이 지치고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전혀 몰라주고 살쪘다고 구박하니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때마침 남편은 기어코 불난집에 기름을 붓더라고요. 어머니 친구분 못 봤냐고. 그분은 그 나이에도 그렇게 피부 관리도 잘하시고 몸매 관리도 잘하시는데 어떻게 너는 매번 이렇게 핑계만 대냐고 하더군요. 저도 결국 화가 터져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친구분은 쉽게 관리가 된 것 같냐고. 다 돈이 있으니까 그 외모 유지하는 거라고 했죠. 시간에 여유가 넘치니까 운동도 다니고 피부 관리며 성형이며 돈 써서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 그러면 그분 남편처럼 당신도 나 편하게 살 수 있게 돈을 많이 가져다 주고 말하라고. 나도 돈만 많으면 집에서 살림하면서 시간 내서 운동도 다니고 피부 관리 받고 성형도 해서 예뻐질 수도 있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굉장히 분했는지 질린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는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도 너무 비참했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하고 뭐 좀 주워 먹었다고 그러는데 밥맛이 뚝 떨어지는 게 내가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저런 남편이랑 살 가치가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부싸움은 칼로 물빼기로 말하듯이 나쁜 말들을 내뱉고 나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서인지 주말인데 아침 일찍부터 집에서 나가고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래도 어쩌겠어, 평생 같이 살 남편인데 라는 마음으로 화해를 하려고 도시락이라도 갖다 줘야겠다 싶어서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식사 시간을 맞춰서 저는 남편이 일하고 있는 헬스장으로 찾아갔죠.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남편이 보이지가 않아서 같이 일하는 트레이너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오늘 남편 출근 안 했냐고 물어보니 오늘은 일이 있어서 쉰다고 하더라고요. 기껏 도시락을 열심히 싸서 화해하러 왔는데 제게 말도 없이 휴가를 내고 어디를 갔나 싶어서 너무 허탈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곧장 전화를 했는데 받지도 않더라고요. 하루 종일 연락하고 문자를 보냈는데도 답장 한 통 없더니 그날 저녁이 다 되어서야 연락이 오더군요.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급하게 와서 정신없이 있느라 연락도 못했답니다. 오늘은 여기서 같이 조문객 받고 내일 새벽 일찍 올라갈 테니 걱정 말고 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어제 도시락 가지고 갔었다고 말하니 남편은 너무 미안해 하면서 자신이 못되게 말한 게 미안하다고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날 저희는 늘 그렇듯 그렇게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가증스러운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이었죠. 그날로부터 몇 주 정도가 지난 뒤에 저는 남편과 같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남편이 일하고 있는 피트니스 센터로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개인 PT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뒤에서 보니 참 곱디 고운 자태를 가진 여성분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매일같이 저런 몸매 좋은 여자들을 가르치니까 내가 얼마나 한심해 보일까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 여성분의 얼굴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에 우연히 마주쳤었던 시어머니의 친구분이더라고요. 저는 애써 괜찮은 척 데스크 앞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니 가관이더군요. 둘이서 뭐가 그렇게 신나는지 남편의 팔뚝을 치면서 웃어대고 있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운동을 하다가 남편은 데스크 쪽으로 오게 됐고 저를 보더니 약간 놀라면서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퇴근하고 같이 들어가려고 온 거라며 문자 보냈는데 못 봤냐고 하니까 개인 PT하고 있느라 미처 보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시어머니 친구분이 언제부터 여기서 운동했냐고 왜 말 안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어제부터 갑자기 운동 시작한다며 나왔다고 하더니 오늘 말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뭐라고 말하겠나요? 그 사람한테 가서 무슨 의처증 걸린 사람처럼 대뜸 언제부터 헬스장 끊었고 왜 많고 많은 헬스장 중에 내 남편이 있는 곳에서 하냐고 따지는 것도 웃겼으니깐요. 아무튼 그렇게 남편과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분도 저희 쪽으로 오더군요. 오랜만이라며 그동안 잘 지냈냐고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저도 정중히 안부를 물으면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분은 끝나고 제 남편과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둘이서 뭔데 밥을 먹지라는 생각에 너무 불쾌하긴 했지만 구질구질하게 굴기 싫어서 쿨한 척 알겠다고 하고 셋이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식사를 시작하려는 찰나부터 제 신경을 긁더군요. 우리가 처음 본 지도 벌써 한 달 정도가 됐죠? 라며 아직도 운동은 시작 못하셨나 보네요 하면서 웃는데 괜히 따라왔나 싶었습니다. 울컥해서 면전에 대고 욕을 내뱉을 뻔했거든요. 저는 그 말에 너무 열이 받아서 그때부터는 저도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하기 때문에 이렇지만 아직 저는 20대라서 조금만 관리하면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했죠. 그때부터는 시어머니의 친구분이셨기에 일부러 기분 나쁘라고 할머니라고 불렀네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비싼 수강료 받고 열심히 가르쳐 드리라고 말했죠. 그리고는 할머니들은 아무리 관리 열심히 해도
금방 탄력을 잃어버리니까 수업 시간도 더 늘려드리라고 하고 그분을 쳐다봤더니 얼굴이 일그러져 있더군요. 그 표정을 보고 있으니 뭔가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그래서 일부러 더 남편에게 찰싹 달라붙어서 약 올렸더니 그 사람의 표정이 가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밤늦게 들어오더군요. 요즘에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요즘 동료 한 명이 갑자기 퇴사하는 바람에 땜빵 채우느라 그런 것도 있고 예전보다 수업을 듣는 회원들도 늘었다기에 그렇구나 했었습니다. 사실 의심을 하지조차 못했죠. 왜냐하면 예전에 비해서 생활비를 2배 가까이 더 넣어줘서 요즘 정말 돈을 많이 버는구나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정기검진이 있는 날이어서 동네에 있는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친구분을 마주치게 되었죠. 별로 인사를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건 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근데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인사를 받길래 무슨 일이 있는 건가 했지만 별로 신경 쓰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나오게 됐죠. 며칠 뒤에 저는 시어머니와 같이 만나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남편이 맞은편에서 지나가는 걸 보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남편이 혼자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모의 여성과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친구분이었습니다. 저도 놀랐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엄청나게 표정이 일그러지셨더라고요. 제가 달려들어야 정상인 상황인데 오히려 시어머니를 말릴 정도로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말릴 틈도 없이 시어머니는 곧장 남편의 뺨을 때리고 친구분의 머리를 잡아채고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욕을 하시면서 친구라는 게 고작 만날 사람이 없어서 친구 아들을 꼬셔내서 가정 파탄내게 하냐고 소리를 질러댔죠. 순식간에 마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었고 마트 직원분이 신고를 하셨는지 금세 경찰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다 같이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고 그 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분은 부자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민을 갔던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고향이 생각나서 귀국을 했던 건 아니었고 프랑스에서 하루하루가 너무 지옥 같았답니다. 결혼 전에는 상냥했던 남편이 결혼을 하자마자 점점 막대하기 시작하더니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마시고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귀국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저희를 만났답니다. 너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그날 남편이 저에게 음식도 떠주고 저를 보호해주는 모습을 보고 예전에 자신의 비참했던 모습이 떠오르면서 서글펐다네요. 그리고서 며칠 뒤에 남편이 있는 헬스장에 등록을 하게 되었고 그날 술을 마시고 자기도 모르게 사고를 쳤다고 다 털어놓더군요. 그 얘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남편이란 놈은 모든 게 다 거짓말 짓거리를 했다는 거요. 친구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한 날 이 여자와 불륜짓을 했던 거였고 얼마 전 헬스장에서 마주쳤을 때 전날 등록했다고 한 것도 다 거짓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으로 한 말이 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자신도 잘못된 만남인 걸 알고 헤어지려고 했었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산부인과를 갔는데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남편 놈도 몰랐는지 깜짝 놀라서 펄쩍 뛰더군요. 왜 그 말을 자신한테 미리 안 했냐는데 시어머니와 제가 보는 앞에서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조차 나지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그 착하신 분이 또 욕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인간 같지도 않다고 둘 다 다시는 우리한테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고 제게는 저딴 인간들 상종조차 하지 말라면서 제 손을 잡아 끌고 나가셨습니다. 그날로부터 저는 지금 당장은 시어머니와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말하는데 시어머니는 너무 완강하셔서 절대로 대문조차 열어주지 않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게 매일같이 문자로 사과를 하고 있네요. 정말 호기심에 단 한 번의 실수를 했을 뿐이지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평생을 생각하고 만났겠냐며, 그때는 자신이 미쳐버린 거라며 자신은 저밖에 없다며 제발 용서해달라고 하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딸아이 이름을 말하는데 마음이 철렁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어릴 때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자라서 그런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저와는 달리 제 딸아이가 화목한 가정에서 두 부모님 밑에서 자라게 해주겠다고 아기를 낳을 때 다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남편이 바람을 필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었네요. 아무튼 그 문제도 문제지만 저는 남편에게 물었죠. 그 사람이 임신했다는 거 못 들었냐고.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니 그 아이는 그 여자가 키울 거라고 했답니다. 지금은 서로가 연락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 말이 사실인지도 모르겠고, 당장은 이 상황을 만든 남편이 너무 밉고 원망스럽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제 딸아이가 아니었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혼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 딸아이를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 게 옳을지 도저히 판단이 서지를 않고 제 마음을 저도 모르겠네요. 시어머니도 지금은 저렇게 아들을 내치고 제 곁에서 위로를 해주시지만 지금 마음이 어떻게 평생 갈 수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저는 며느리일 뿐이고 남편이 없으면 남일 뿐인데 말이죠.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디 현명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 너무 큰 사건이 생기게 되면서 제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어 큰 마음을 먹고 이 글을 씁니다. 저는 생전 처음으로 저희 부부와 친구의 부부 이렇게 두 커플이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많이 믿었던 친구와 제 아내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었고, 저도 결국 친구 아내의 돌발 행동에 큰 사고를 치고야 말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여행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인연이 되어버린 여행이 되었죠. 일단 제 친구는 원래는 친구 사이가 아니었고 직장 동기였습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를 말하자면 말만 직장 동기였을 뿐, 친구는 사장님의 아들이었고 저는 평범한 직원이었습니다. 임원들 보는 눈 때문에 아들을 사원부터 시작시켰을 뿐, 저와 친구는 하늘과 땅 차이의 그런 직장 동료였습니다. 친구는 직장 선배들이 알아서 기면서 대우를 하는 반면, 저에게는 커피 심부름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허드레시를 많이 시켰었죠. 하지만 그나마 여자 직원분들은 제게 더 잘해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친구는 집안이 잘 살 뿐 외모적으로는 저에 비하면 좀 뒤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처음에는 같이 입사를 했고 동갑내기였지만 친구 사이로 지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부잣집 아들답지 않게 성격이 너무 좋았고 왠지 모르겠지만 한없이 착하게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점점 친구의 성격에 매료되었고, 어찌 보면 성인이 된 이후로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친구가 없다 싶을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물론 같은 직장에 있을 때는 여러 사람들의 눈치가 보였기에 함부로 대하기는 어려웠죠. 그러다가 1년 뒤쯤 제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더욱 친해진 케이스입니다. 원래 대부분은 회사를 그만두면 예전 직장 동료들과는 멀어진다고 들었는데, 저와 제 친구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여하튼 그렇게 친구가 된 지도 어느덧 거의 5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고, 그 사이에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제 아내는 이직하기 전 원래 있던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외모도 예뻤고 성격도 착했던 매력적인 여자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긴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저는 불꽃같이 사랑을 했고
제 아내와 짧은 연애를 한 뒤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짧은 연애 탓인지 부작용이 따라오더군요. 지금이 결혼 2년 차인데 제 아내에게 지쳐갔습니다. 솔직히 모든 게 다 완벽하다 싶을 만큼 좋았었죠. 하지만 연애 시절에는 몰랐는데 제 아내는 평상시에 엄청나게 게을러서 좀 지저분한 성격에 저와 많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제가 약간의 결벽증이 있어서 그걸 버티기가 힘이 들었죠. 그나마 제가 청소를 열심히 하는 덕분에 그나마 집이 남들처럼 살아갈 정도지. 제가 아니었으면 아마 집안 꼴이 개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를 약올리기라도 하는 건지 제가 열심히 치워두면 거기에 가서 어지럽히고 또 치우면 또 어지럽히고 정말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었죠. 그 문제로 인해서 아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봐도 그때만 달라진다고 할 뿐 수없이 그 문제로 다퉈도 사람은 절대로 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와 이별을 생각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도저히 이렇게 섣불리 이혼을 생각하는 건 아니다 싶어서 고민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친구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친구에게 제가 겪고 있는 고민을 말하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물어보았죠. 그런데 친구는 한참 가만히 있더니 여행이라도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더군요. 마침 자신도 아내와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아버지 별장으로 갈 거라고 하면서 모든 비용을 자신이 낼 테니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뭔가 커플끼리 가게 되면 또 다른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서로의 부부 생활에 대해서 고민들도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부부 사이가 더 끈끈해지지 않을까라며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마음이 너무 지친 상태여서 휴식이 필요하던 찰나에 친구의 제안이 반가웠죠. 하지만 제 아내는 여행 같은 걸 가는 것도 엄청 귀찮아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자고 하면 가지 않을 게 뻔한 그런 성격이었죠. 그렇지만 저는 여행을 가고 싶었기에 아내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우리 여행 다녀온 지도 한참 됐는데 여행 가는 거 어떠냐며. 정우가 아버지네 별장에 와이프랑 놀러 가는데 부부끼리 같이 가는 거 어떻겠냐며 비용은 정우가 다 내기로 했고 우리는 몸만 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의외의 대답을 하더라고요. 원래 평상시라면 귀찮게 무슨 여행이냐고 할 성격이었는데 왠지 신난 듯한 목소리로 자신도 여행 가고 싶었는데 잘 됐다며 곧바로 승낙을 하더라고요. 뭔가 아내의 평소와 다른 행동에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공짜로 가는 거라서 저렇게 신난 건가 싶어서 그냥 그러려니 했었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가기로 한 약속 당일 각자의 차를 타고 약속 장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 먼저 도착을 했고 별장을 둘러보는데 입이 벌어질 만큼 정말 좋더라고요. 늘 다니던 여행지처럼 주변에 다른 펜션 건물들이 줄지어서 있는 것도 아니었고 별장이 바닷가 바로 코앞에 위치해 있어서 바닷소리도 정겨웠고 경치도 굉장히 좋아서 제대로 힐링을 하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여행을 오길 참 잘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내는 별장 근처를 둘러보고 나서 친구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별장으로 들어가서 짐 정리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날 역시 저는 청소를 하는데 아내는 또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면서 가만히 앉아만 있더라고요. 짜증이 나긴 했지만 기왕 기분 풀려고 온 건데 다투기가 싫어서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가 지나자 친구네 부부도 도착을 했습니다. 친구와 친구 아내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으니 아내도 뒤따라 나와서 웃으면서 인사를 하더군요. 아까까지만 해도 별로 표정도 좋지 않더니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는지 금세 좋다고 웃고 있더라고요. 그냥 친구가 아내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에 사장 아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나 보다 했습니다. 친구의 짐을 푸는 걸 도와주고 나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때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부자는 달라도 참 많이 다르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출장 뷔페를 부른 건지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서 온갖 음식들이 도착을 했고 10명이 넘게 먹어도 될 만큼 많은 양의 음식들이 세팅되더라고요. 친구는 이렇게 부부끼리 여행을 온 것도 처음인데 좋은 와인을 준비했다며 꺼내는데 정말 겉으로만 봐도 아주 고급져 보이더군요. 그리고 맛도 당연히 여지껏 먹어온 와인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그날 친구의 아내는 두 번째로 마주하는 자리였지만 어색하기는 했었습니다. 친구의 아내를 본 적은 있었지만 친구 결혼식에서 뒤풀이 때 잠시 와서 여러 사람들에 섞여서 인사만 했을 뿐 이렇게 가까이에서 얼굴을 보고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건 처음인 자리였습니다. 친구의 아내는 외모도 훌륭했었고 대화를 통해 알아보니 성격도 저와 비슷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대화를 하기 이전에도 많이 느꼈죠. 식사 준비를 할 때도 테이블을 엄청 꼼꼼하게 닦는다던가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뭐만 만졌다 하면 계속해서 손을 씻더라고요. 그리고 수저도 씻고 나서 깨끗한 물티슈로 전부 다 닦고서 나란히 선을 맞춰서 놓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 아내에게 혹시 약간 결벽증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런 소리를 자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뭔가 모를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서로가 대화를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식사를 마쳤고 본격적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친구는 같이 회사를 다니면서 친하게 지냈던 터라 어색한 게 전혀 없었지만 친구 아내는 조금은 어색한지 조용히 술만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친구와는 어떻게 만나서 결혼했냐고 물어봤더니 친구 아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친구가 약간 술에 취했는지 혀가 꼬여서는 대답을 하더군요. 내 와이프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며 같은 대학교 나왔는데 그때는 자신이 말도 못 붙여봤다고 말하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자 친구 아내는 대학교 시절 흔히 말하는 퀸카로 불렸고 동급생은 물론이고 선배들도 찾아와서 엄청나게 들이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친구에게 결국 네가 그런 인기 있는 재수씨와 결혼했으니 좋겠네라고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게 친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술만 마시더군요. 솔직히 그때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서로 대화도 기분 좋게 주고받으면서 저와 아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도움을 줄 것처럼 하던 친구가 갑자기 분위기를 망치니까 뭐 하는 거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뭔가 화해의 장으로 생각했던 술자리는 분위기만 이상하게 끝이 났고 각자 방으로 자러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뭔가 오랜만에 여행이라 아쉬웠던 마음이 컸던 건지 1시간을 뒤척였는데도 잠이 안 오더군요. 그래서 바닷소리나 들을까 해서 맥주를 들고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친구 아내도 잠이 안 왔던 건지 밖에서 멍하니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까이 다가가면서 재수씨 왜 안 주무시고 나와 계시냐고 말을 건네는데 친구 아내는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친구랑 싸운 거냐고 물었죠. 그러자 친구 아내는 싸운 게 아니라 너무 불행하다고 말하더군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하는 말이 더 충격적이었죠. 혹시 제 남편과 성원 씨 아내가 둘이서 몰래 바람 피우는 거 알고 있냐고 하더군요. 저는 갑작스러운 그 말에 너무 황당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친구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 이랬습니다. 사실 친구 아내는 제 친구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한 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대학교 시절 부모님이 하시던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주변에 아는 부자라고는 동급생이었던 제 친구가 있었고 돈을 조금씩 계속해서 빌리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점점 더 큰 돈을 빌리게 됐고 갚을 능력은 없는데 계속 빌리기만 하다 보니 그냥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느니 친구와 결혼을 해서 마음이라도 편하게 사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네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듯 집안에 있는 빚은 친구 덕분에 정리가 됐지만 친구에게는 마음이 가지가 않았다네요. 처음에는 같이 지내다 보면 정이 쌓여갈 줄 알았는데 마음먹은 대로 그게 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친구와의 잠자리도 거부를 하게 되었고 서로 각방을 쓴 지가 1년 정도가 지났다네요. 그렇게 지내던 중 친구 아내가 친구 차에서 여자의 립스틱을 발견하게 되었고 뭐지 싶어서 블랙박스를 돌려보니 친구가 제 아내 이름을 말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래서 곧장 블랙박스를 들이밀며 합의 이혼을 요구했지만 친구는 블랙박스를 박살 내버리고는 자신이 빌려준 돈 다 갚으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다더군요. 심지어 오늘 여행을 따라오게 된 것도 갑자기 마지막 이별 여행이라며 다녀오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해서 따라왔다네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 보란듯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제 아내가 있었고 남편인 제가 있어서 너무 당황했답니다. 돈 때문에 결혼을 선택한 자신의 선택도 후회되고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있는 저를 보니까 마음도 안쓰럽고 친구와 제 아내를 보고 있으니 화가 나서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해서 눈물이 났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친구와 제 아내가 했던 배신짓에 너무 화가 나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걸 기회 삼아 제 아내와 이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든 순간 이제는 제 아내와는 더 이상은 관계를 유지하기는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겹겹이 쌓여서 힘들어하는 친구 아내를 보니까 뭔가 마음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 아내는 제 손을 덥석 잡더니 말하더군요. 저희도 바보같이 당하지만 말고 뒤에서 바람이나 필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전까지만 해도 조용히 있던 그녀가 갑자기 이런 당돌한 말을 내뱉으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고마울 따름이었죠. 그래서 저는 술기운에 용기를 내서 곧장 그녀에게 입맞춤을 했고 저와 그녀는 바닷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저희는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 여행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정말 초조하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외도와 친구놈의 배신이 문제가 아니라 그날 이후로 친구 아내에게 마음을 뺏겨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날 일을 모르쇠로 하지는 않을까 했지만 반갑게 받아주더군요. 그래서 그날 그 일 이후로 많이 불편해하거나 생각이 달라지셨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연락하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도 같은 생각이었는데 제가 먼저 전화를 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날 저녁 그녀와 단둘이 만나자고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는데 정말 여행 때와는 달리 화장도 짙게 하고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오는데 너무 예쁜 나머지 심장이 두근대서 혼났습니다. 이미 사랑을 나눈 사이였지만 며칠 만에 만나서 밝은 곳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니 어색했죠. 저는 얼른 술에 취해서 이 어색한 분위기를 떨치고 싶어서 와인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빈속에 빠르게 마시다 보니 금세 취하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더 취하기 전에 이미 서로의 마음도 알고 있겠다 싶어 용기를 냈습니다. 앞으로 계속 만남을 가지고 싶다고 그녀에게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는 제 고백을 받아주었고 대신 이 만남은 비밀로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합의 이혼이 우선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이죠. 친구놈과 제 아내의 불륜 증거를 모아서 위자료를 받아내서 빚을 정리하려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제 아내의 불륜 증거를 모으기로 했고 그녀는 그녀대로 친구놈의 불륜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정도가 지난 뒤에 저희는 두 사람의 불륜 증거를 모아서 한자리에서 다 같이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증거를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미 이렇게 모이자고 했을 때 미리 짐작을 했는지 별로 당황하지를 않더라고요.
친구놈과 제 아내는 제가 알던 모습과 달리 굉장히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어차피 끝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지만 둘이서 바람 피운 이유가 궁금하더군요. 그래서 어쩌다 둘이 만나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친구와 아내가 불륜짓거리를 시작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더군요. 소름 끼치게도 1년 전부터 두 사람은 이미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놈은 자신의 아내와 각방을 쓰면서부터 제 아내와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던 거였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감정이 아니라 그동안 속여온 배신감에 대한 분노로 욕이 나왔습니다. 여하튼 합의는 생각보다 수월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친구놈은 이렇게 모두가 알게 됐으니 자신의 아내보다 제 아내가 더 좋으니 당장 이혼하겠다고 하더군요. 친구놈의 아내는 친구놈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자존감을 많이 떨어지게 했고 항상 너무 깔끔한 성격에 숨쉬기조차 답답함을 많이 느꼈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그 누구보다 자신을 치켜 세워주고 심각하게 깔끔을 떨지 않아서 자신을 편하게 대해줬다고 하더군요. 참 신기하게도 사람은 이래서 끼리끼리 만나야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게는 가장 큰 단점이었던 부분들이 누군가에게는 그게 장점이 된다라는 게 말이죠. 더 이상 이야기를 섞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모든 합의는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자료를 주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고 친구 아내는 빚을 다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내로남불이라고 하실지도 모르지만 저와 그녀는 엄연히 먼저 배신을 당했기에 나쁜 만남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참 어찌 보면 기막힌 일이지만 지금 당장은 너무 행복한 것 같네요. 부디 저희가 결혼까지 해서 앞으로는 늘 행복만 가득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결혼 3년차가 되었고 한창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남성입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저지른다면 나중에 너무 큰 후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제 고민을 말씀드리면 저는 제 아내를 옆에 두고 있지만 계속해서 장모님이 생각나서 미칠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읽어봐 주시고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원래 가진 것 없는 흙수저 출신입니다. 그래서 돈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사업에 큰 뜻이 있었죠. 어릴 때는 공부도 썩 잘하지 못했고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운동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라오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헬스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생겼죠. 결국 저는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을 열심히 돈을 모았고 결국에는 동네에 작은 헬스장을 차리게 되었죠. 참 작지만 나름대로는 의미가 깊은 곳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 큰 기대도 주었고 지금의 아내도 그곳에서 만났으니깐요. 아무쪼록 처음에는 영업이 잘 된 덕분에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 없이 지금의 제 아내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하지만 생각처럼 삶을 눅눅지가 않더군요. 헬스장을 운영하다 보니 경영 악화로 인해서 회원들은 줄어들었고 결국에는 모아둔 돈은 바닥이 나서 빈털터리 신세로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앞날이 깜깜했고 스트레스로 탈모까지 진행될 정도로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에 저희 부부에게 손을 내밀어준 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장모님이었습니다. 그때는 일단 당장 저희가 살던 집을 정리해서 빚을 다 갚았고 당장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숙박업소에 전전긍긍하던 시절입니다. 그런 저희 소식을 듣게 된 장모님이 연락이 오시더군요. 장모님 댁에서 함께 살면서 다시 시작하는 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컸지만 오히려 제 아내는 장모님 댁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더군요.
사실은 아내가 반대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들 아내가 친정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내는 그렇지 않은 게 장모님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장모님은 아내의 친엄마가 아니라 새엄마였기 때문입니다. 장모님은 아내가 20살이 되었을 때 재혼을 하셨는데 아버지는 재혼한 지 2년도 채 안 되어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이 살아계실 때는 가족처럼 지내기 위해 노력했었다고 하는데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난 뒤로는 아내가 곧바로 독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기분 나쁘게 집을 나온 건 아니었고 취직을 하면서 회사 근처로 옮긴다며 자연스럽게 나와서 지냈다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집 밖으로 나와서 지내게 되니 함께 지내면서 친해질 시간은 딱히 없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내와 장모님은 여전히 서먹서먹한 사이였습니다. 그렇다고 서로 싫어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처음 재혼을 할 때 별로 싫어했던 건 아니었다네요. 물론 새엄마가 자신과 나이 차이가 15살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건 몰랐다네요. 그래서 언니 같은 느낌이 강했고 엄마로 느껴지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거죠. 게다가 아버지를 믿고 결혼을 했는데 금방 세상을 떠나셔서 오히려 미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서로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별로 친하지가 않았을 뿐이었죠. 하지만 장모님은 제 아내를 많이 위해주는 착한 심성이셨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결혼 생활을 짧게 하고 남편을 떠나곤 했지만 유산 덕분에 그래도 일도 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내가 길바닥에 나앉았다고 하니 차마 지켜만 볼 수 없으셨던 거죠. 여하튼 저는 아내가 불편할 걸 알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처가 살이었죠. 제 본가는 시골에 있어서 간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눈과 밖밖에 없어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다시 재기하기에는 결코 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모님이 계신 집이 평수도 넓은데 혼자 계시기에는 남는 방도 많았으니 저와 아내가 조금만 불편함을 감수한다면 아주 이상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동안 끈질기게 아내를 설득하고 또 설득을 했습니다. 평생 같이 지내는 것도 아니고 집을 얻을 수 있는 돈을 모을 때까지만 장모님 댁에서 지내자고 했죠. 결국 아내도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됐고 저희는 그렇게 장모님 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라고 마음이 편했을까요? 저도 염치가 있었기에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불편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장모님 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죠.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원래 다니던 회사에 계속해서 다녔고 저는 장모님 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헬스 트레이너로 취직을 하게 되었죠. 저는 직업의 특성상 사람이 많은 주말에는 쉬는 날이 없었고 평일 중에 하루만 쉬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는 출근 시간 자체도 달랐었죠. 저는 저녁에 출근을 했고 아내는 아침 일찍 출근을 했으니깐요. 어느 날 평일에 제가 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쉬는 날이어서 마음 편하게 산책이나 할 겸 동네 공원에 가서 가볍게 조깅을 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을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의 의자는 나뒹굴고 있었고 장모님은 쓰러져서 앓는 소리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얼른 장모님께 달려 들어갔습니다. 몸 상태를 봤더니 다행히 어디가 부러지거나 한 건 아니었고 근육이 놀라서 경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거실의 전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의자 위에 올라가셨다가 의자가 넘어지는 바람에 바닥에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고 역정을 냈고 어디 다른 곳 크게 아픈 곳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장모님이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것 같은데 허리가 조금 삐끗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사지 자격증도 가지고 있었기에 장모님에게 마사지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민망하셨는지 제 호의를 계속해서 거절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장모님 댁에 오고 나서 해드린 것도 없어 죄송했던 터라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오늘도 제가 전등 갈았으면 이럴 일 없었는데 장모님께서 계속 거절하시면 제가 너무 죄송해서 지내기 더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니 장모님께서도 정 마음이 그러면 알겠다면서 마사지를 받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을 부축하고서 장모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장모님 댁에 들어온 지도 한 달이나 지났지만 장모님의 방에 들어가 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캔들을 켜놔서인지 정말 좋은 향기가 온 방을 가득 채우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향을 맡으며 장모님을 봤더니 뭔가 기분이 묘해졌고 아차 싶었습니다. 장모님과 저는 다른 집 장모 사위처럼 나이차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거려. 아내는 저보다 연하였고 장모님은 저보다 겨우 10살밖에 많지 않았다란 걸 잊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회에 나가서 보면 장모님은 40대 초중반의 나이에 많지 않은 나이였고 나이를 모르고 보면 30대 중후반으로 보일 만큼 동안이셨죠. 제 입장에서는 항상 장모님으로 대했고 생각했기에 애써 외모에 대한 객관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을 뿐 미모도 훌륭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모님은 당인어른과 결혼 전에 요가 강사를 하셨었기에 지금까지도 관리를 잘하고 계셔서 몸매는 솔직히 제 아내보다도 훨씬 좋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엎드려 있는 장모님을 보니까 순간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정신을 차리고 마사지를 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마사지를 해드리다 보니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계시던 장모님은 마사지를 왜 돈 주고 받는지 알겠다고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저에게 여기저기 아픈 곳을 알려주셨고 저는 허리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불편하시다고 한 곳을 전체적으로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마사지를 해드리면서 조용히 마사지만 했던 건 아니었고 자연스럽게 장모님과 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는 염치 없이 처가 살이를 하는 입장이라 장모님께 함부로 말도 붙이지 못했고 약간은 내성적인 성격이신 장모님도 제게 그다지 말을 먼저 붙이지는 않으셨었죠. 그런데 마사지를 받으면서 한마디씩 하다 보니 점점 편해지셨는지 장모님은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수다스러운 모습들도 보이셨고 소리내어 웃으시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도 뭔가 장모님과 한층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고 오랜만에 즐겁게 수다를 떨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로는 아내가 출근을 하고 제가 출근하기 전까지 남는 여유 시간에는 장모님에게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죠. 마사지를 해드리면서 느꼈지만 정말 장모님은 40대 몸매라고 하시기엔 믿어지지가 않았죠. 솔직히 눈 감고 마사지를 하면 20대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으니깐요. 하지만 감히 장모님에게 결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신줄을 바로 잡고는 했습니다. 여하튼 거의 매일같이 장모님께 마사지를 해드리다 보니 장모님과 저는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장모님은 평소와는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평소 장모님은 내성적이신 성격에 말도 없고 조용한 분이신 줄 알았는데 점점 말씀도 많아지셨고 장난도 많이 치시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나이와 맞지 않게 티 없이 맑은 그런 해맑은 성격이라고 느꼈습니다. 장모님은 최근에도 어떤 남자가 자기에게 연락처를 물었는데 거절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장인어른을 처음 만나게 되었던 이야기들과 갑작스럽게 떠나보내고 슬펐던 이야기들까지 제게 숨기는 거 없이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그러다 한 번은 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제 아내가 저를 데리고 장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제 몸을 보고 아주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듬직해 보였고 몸 좋은 사람들이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저의 첫인상을 정말 좋게 보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 장모님은 저에게 짓궂은 농담을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경험상 이렇게 몸 좋은 사람들 중에 밤에는 힘을 못 쓰는 사람이 허다해서 걱정이었는데 이틀 전에 그 걱정을 덜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한참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틀 전이라면 아내와 제가 이세를 갖기 위해서 사랑을 나눴던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아내가 사랑을 나누는 소리를 장모님이 다 들으셨다는 건데 저는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그러자 장모님은 갑자기 웃으시면서 부부 사이에 당연한 일을 한 건데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고는 제 아내가 부럽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은 지금 혼자 지내게 된 지도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 외롭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다가 장모님은 갑자기 제 팔뚝을 어루만지시면서 이런 튼실한 팔뚝을 가진 남자가 곁에 있다는 건 정말 부러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날 이후부터는 장모님의 장난스러운 스킨십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도 기분이 썩 나쁘지는 않았죠. 솔직히 말해서 좋다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다가는 큰일이 벌어지겠다고 생각을 했고 장모님에게는 저의 근무 시간이 바뀌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부터는 저는 아내와 함께 출근을 하게 되었고 아내가 퇴근하는 시간을 맞춰서 같이 집으로 들어갔었죠. 그렇게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장모님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도 제가 아내와 함께 있으니 둘이 있을 때처럼 함부로 장난을 치지는 못하셨고 별탈 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죠. 그러다 며칠 뒤 저는 아침에 아내와 함께 출근을 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왔고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집 근처 커피숍에서 휴대폰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모님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무슨 일이지 싶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장모님은 제게 어디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헬스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자 장모님은 요즘 헬스장에서는 무슨 커피도 파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무슨 말을 하시는 거지 싶어서 고개를 들었더니 커피숍 입구 쪽에서 저를 노려보고 있는 장모님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장모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전화를 끊으시고는 밖으로 나가버리셨죠. 그날 이후로는 정말 집안 분위기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먹서먹한 분위기였는데 그때부터는 한기까지 느껴질 정도였죠.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가 바늘방석에 앉아서 생활하는 것처럼 너무 많이 불편했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나날을 보낸 지도 몇 주가 지나갔고 아내는 회사 워크숍이 있어서 1박 2일로 자리를 비운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색한 걸 너무 싫어하는 성격이라 솔직히 그때부터 너무 초조했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친구들을 만나서 밤새도록 술이나 먹고 들어올까부터 시작해서 여행이라도 다녀온다고 할까 등 수많은 여러가지 생각을 했지만 아내가 자리를 비울 때 기회다 싶어서 같이 자리를 비우면 일을 더 악화시킬 것 같아서 차마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과 이런 불편한 관계로 계속해서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결국 정면 돌파를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워크숍을 간 날 삼겹살과 소주 등 장모님께서 좋아할 만한 것들을 잔뜩 사들고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의 방 문을 노크하면서 장모님께 그동안 죄송했다며 함께 먹자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제게 많이 화가 나신 장모님은 대꾸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곡히 계속해서 부탁을 드렸고 결국에는 장모님은 제 성화에 모시겨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열심히 고기를 구워서 쌈도 싸드렸고 장모님의 잔이 비지 않도록 소주도 계속 채우면서 허심탄회 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장난이라고 제 몸을 계속 만지시는데 솔직히 저한테는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었다고 했죠. 그러자 장모님은 그게 그렇게 싫어서 거짓말까지 하고 그랬냐고. 그냥 싫으면 싫다고 하지 그랬으면 굳이 안 했을 텐데
왜 이상한 사람을 만드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또 화가 나신 장모님을 보면서 당황한 나머지 사실 싫어서 그랬던 건 아니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 말을 하자마자 아차 싶었습니다. 장모님은 곧바로 싫은 게 아니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사실 장모님께서 저를 만지실 때마다 좀 느낌이 이상했다고 했죠. 장모님은 그때부터 뭔가 표정이 달라지시더니 무슨 느낌이 이상하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술도 취했겠다. 그동안 억울했던 마음도 있었던 터라 생각 없이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처럼 젊으시고 예쁘신 분이 저를 만지시니까 당연히 이상한 생각이 들고 그랬다고. 저도 남자인데 아무렇지 않은 게 이상하지 않겠냐고 필터를 거치지 않고 마구 말을 했죠. 그 말을 하는 순간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어 버렸고 그 대화를 마지막으로 장모님과 저는 그냥 연신 술만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위기를 만회하고자 장모님에게 시덥지 않은 농담을 던지기 시작했지만 분위기는 쉽사리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술만 연신들이 붙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할 만큼 술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장모님은 실수로 옷에 음료수를 쏟게 되셨고 옷을 갈아입고 오신다고 하더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 술을 계속 마시고 있었죠. 그렇게 몇 분이 지나서는 장모님 방의 문이 열려서 고개를 들었는데 저는 깜짝 놀라서 들고 있던 술잔을 놓쳐버릴 뻔했습니다. 장모님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복장으로 갈아입으시고는 저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지금 많이 취해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날 것 같아. 너도 그렇지 않냐며 제게 묻더라고요. 저도 술에 취한 나머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은 갑자기 제게 다가오셔서는 우리 오늘은 기억에서 지우자 하고는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장모님과 저는 그렇게 술에 취해서인지 무언가에 홀렸던 건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던 겁니다. 다음날 아침 숙취로 인해 두통을 겪으면서 일어났는데 순간 어제 있었던 일이 생각나면서 너무 두려웠죠. 저는 장모님이 깰까봐 조용히 밖으로 나와서 평상시처럼 식탁을 치우고 샤워를 했습니다. 제가 샤워를 하던 중에 장모님도 일어나셨는지 평상시와 다름없이 제가 먹을 아침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장모님은 더 어색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마주칠까봐 서로가 서로를 피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게 되었고 장모님은 따로 아내를 부르더니 통장을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좋은 집은 아니어도 오피스텔 보증금 정도는 될 것 같다면서 줬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날 이후로 저와 아내는 장모님 댁에서 나오게 되었고 새로운 오피스텔을 얻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말 그날 일은 잊으려고 무던히도 애써봤고 사실 금방 잊혀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미쳐버린 건지 그날 있었던 일이 너무 생생하고 그립다고나 할까요? 정말 제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제 아내를 옆에 두고서 저는 장모님이 계속해서 생각나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차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욕을 먹어 마땅한 그런 일인 걸 잘 알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수학 공식처럼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모님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나면 제 마음이 착각을 했구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용기를 내서 장모님에게 연락을 하는 게 맞을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네요. 다른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가요? 그냥 얼굴만 보는 건데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고 연락을 해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참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맞을까요? 부디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